리뷰하는 변호사 안병준입니다. 지하철 성추행 무죄 사례 리뷰하면서 무죄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전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혼잡한 지하철, A씨 힘들게 내려서 집에 가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자신을 붙잡습니다. 철도경찰입니다. 당신을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현행범으로 체포하겠습니다. 당당한 A씨, 저는 정말 아무 짓도 안 했습니다. 억울합니다. 라고 아무리 말해도 경찰은 들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정하고 합의하면 쉽게 해결된다며 자백을 유도합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 성범죄의 경우 현실적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 피해자에게 무고의 이유가 없고 진술이 일관되면 그것만으로도 유죄의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성추행 사건은 피고인이 최대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합니다. 본인이 정말 아무 짓도 하지 않았음에도 지하철에서 그 성폭법상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일반적으로 지하철 성추행이라고 불리는 이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다면 본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억울함 풀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유죄로 인정되면 그 불이익 너무나 크죠. 심지어 신상정보 등록까지 나오면 그 수치스러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에 초범인 경우 억울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해서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노리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은 끝까지 무죄를 다투고자 하는 분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상입니다. 아마 유튜브나 블로그 이런 데서 이 정도까지 자세하게 말해주는 변호사 없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잘할 수 있으면 단언컨대 굳이 변호사 선임 안 하셔도 됩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내가 가해자로 지목된 경위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둘째, 경찰이 촬영한 동영상은 매우 소중한 자료입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셋째, 증인신문의 목적이 범인은 내가 아니다지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것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끝. 저희 의뢰인이었던 A씨 지하철에서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현행범 체포를 당한 후 지인의 소개를 받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앞불싸 A씨는 2년 전에 지하철 성추행으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받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과 범죄 태양도 매우 흡사했습니다. 하지만 A씨 그때도 아니고 지금도 아니랍니다. 하지만 불리한 사정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첫째, 3년 이내에 동종 전과가 있어서 누범 기간에 해당했습니다. 둘째, 지하철에서 여자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것이 과거의 전과와 매우 흡사했습니다. 셋째, A씨 지하철을 타다가 중간에 내려서 같은 코스를 1회 왕복한 사실이 존재했습니다. 넷째, 피해자와 경찰이 모두 A씨를 가해자로 명확히 지목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다섯째, 음주운전 3아웃 및 무면허 사건과 병합이 돼서 이미지도 좋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 누가 봐도 유죄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주변의 모든 법조인들, 판사, 검사, 변호사, 이건 실형이다 라고 단언했습니다. 하지만 또 제가 해냈지 말입니다. 참고로 그 병합된 음주운전 및 무면허 사건은 3아웃임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점들이 있어서 이를 잘 소명해서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방어했습니다. 음주운전 어떠한 이유에서는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A씨는 이미 저를 만나기 전에 많은 상담을 받고 오셨습니다. 대부분 억울하더라도 전략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해서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를 노린 다음에 누범 가중처벌을 피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매우 현실적인 답변입니다. 무죄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법원 통계상 무죄 확률은 3% 정도입니다. 심지어 무죄 주장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반성의 기미가 없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았다,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 A씨 과거 사건 역시 범행을 부인하고 합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범죄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안타깝지만 너무나 억울한 상황에서도 의뢰인의 실질적 이익을 위해서 무죄 주장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성범죄 사건의 실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무죄 가능성 보았고 A씨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무죄 주장 진행하게 됐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의 신빙성은 어떻게 파악하느냐? 제가 검사로 빙의해서 의뢰인에게 이 사건에 대하여 집요하게 물어봅니다. 아니, 저조차도 납득시킬 수가 없으면 판사님도 당연히 납득시킬 수 없습니다. 그 진술에 모순이 있는지, 답변이 사리에 맞는지, 이 사람이 정말로 억울한 것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질문을 통해서 파악했고 A씨의 억울함과 간절함을 느낄 수 있어서 무죄 주장 진행하게 됐습니다. A씨는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던 도중에 영업을 더 하기 위해서 지하철 반대 승강장으로 가서 되돌아갔다가 영업을 하기 위한 자료가 가방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부득이 다시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잠복 수사 중이던 경찰은 A씨의 환승을 수상하게 여겼습니다. 그 역에서 환승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A씨가 줄을 쓴 곳이 여자의 뒤였다는 점을 수상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경찰은 A씨를 촬영하면서 미행했고 지하철을 환승해서 지하철을 왕복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철도경찰의 경우 대부분 2인 1조로 움직입니다. 지하철 성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 1인은 그 혐의자를 촬영하면서 그를 계속 미행합니다. 그러다 범행이 의심되면 다른 1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해서 피해 사실이 있다고 확인되면 혐의자를 미행하던 경찰이 바로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게 됩니다. 경찰이 촬영한 동영상에는 혼잡한 지하철에서 A씨 앞에 서 있던 피해자가 갑자기 인상을 쓰며 뒤로 휙 돌아가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동영상을 근거로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을 확인했고 A씨를 체포했던 것입니다. 자, 무죄 주장의 첫 번째 중요 포인트입니다. 이 체포 과정에서 A씨를 범인으로 특정한 것이 경찰인지 아니면 피해자인지 주목하셔야 합니다. 만약 경찰이 피해자에게 범인을 이 사람입니까? 라고 특정한 경우에 경찰이 지목한 누구나 범인으로 오해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경찰 피해자에게 다가가 성추행 당한 사실을 물어봅니다. 피해자 당연히 성추행 당했다고 하겠죠. 그런데 경찰이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자, 여기 뒤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엉덩이 만졌죠 라고 합니다. 피해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사람 내 뒤에 있었는데 이 사람이었구나. 예, 맞아요. 이 사람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이 그 뒤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사람을 피해자에게 범인으로 지목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피해자 아니라고 할까요? 피해자는 그 사실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지목한 그 사람을 범인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 경찰이 지목한 누구나 범인으로 몰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아닌 경찰의 범인 특정은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할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증거 기록을 아주 면밀히 살피고 경찰 및 피해자 증인신문을 할 때 이에 대해서 철저히 물어봐야 됩니다. 하지만 질문의 의도가 드러나면 경찰이나 피해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하고 회피할 수가 있으니 자연스럽게 물어봐야 됩니다. 노련한 변호사와 함께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저 역시 증인신문 당시 경찰이 A씨를 먼저 특정했다는 것을 명확히 끌어냈습니다. 더불어 피해자가 피고인이 범인이 맞다고 생각한 이유가 합리적이지 않다면 금상첨화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경찰이 촬영한 동영상은 유죄의 근거로도 쓰이지만 저희에게도 아주 소중한 자료입니다. 보고 또 보고 느리게도 보고 주변 사람들까지 모두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당연히 동영상에는 그 피고인과 피해자의 접촉 장면이 직접적으로 촬영되진 않았을 겁니다. 촬영됐으면 그건 그냥 유죄죠. 그때는 이제 고의성 여부를 다퉈야 되는 부분인데 그 동영상에서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 부위, 그 부위와 피고인의 팔의 위치, 아니면 가방의 위치 이런 것들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추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라는 게 밝혀지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 경찰관님들도 다수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그런 사람을 피고인으로 특정하진 않습니다. 특정했다면 무죄 쉽게 나올 수 있고요. 따라서 그 동영상에서 집중해야 될 것은 피고인, 피해자가 아닌 그 주변 사람들입니다.
피고인이 아닌 다른 범인이 존재할 가능성을 찾아야 합니다. 판사님들이 그 동영상 세세하게 분석할까요? 현실적으로 그럴 수 없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에게만 집중을 하겠죠. 따라서 혼잡한 지하철에서 의심 가는 사람을 찾고 이를 판사님께 직접 보여드려야 합니다. 판사님이 어라? 하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합니다. 저는 경찰 증인신문 할 때 동영상 틀어놓고 정지시킨 다음에 대놓고 물어봅니다. 경찰관님, 저기 저 사람 좀 보십시오. 이러이러한 점이 수상한데 혹시 경찰관님의 다수의 경험에 의할 때 이 사람이 범인으로 보이진 않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기서 경찰관님이 좀 수상하긴 한데요? 라고 말해주면 완벽하죠. 끝. 하지만 저희의 반대편에 아주 노련한 검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이 질문하면 벌떡 일어서십니다. 판사님, 변호인은 지금 증인에게 객관적인 사실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증인의 대답을 막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저희는 아주 유력한 범인 후보자를 판사에게 보여주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습니다. 지하철이 너무나 혼잡해서 부득이 신체적 접촉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동영상 꼭 세세하게 분석해야 됩니다. 세 번째 포인트, 증인신문의 목적을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증인신문의 포인트를 경찰관이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그런 신빙성이 매우 떨어진다라는 방법으로 가는 건 하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증인신문의 주된 목적은 범죄는 존재한다, 그러나 그 범인은 피고인이 아니다로 가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피해자가 추행 당시 그 당한 장소를 도봉역이라고 진술했었는데 막상 동영상에서 확인한 장소가 도봉역이 아닌 방학역이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피고인, 잘 걸렸다. 이것 보십시오. 피해자 사실과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막 공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하철 타실 때 기억해 보세요. 혹시 잡상인이 어느 역에서 탔는지 그런 거 기억나세요? 피해자가 성추행 당하면 딱 노선 보고 나 어느 역에서 당했네 라고 기억할 것 같아요. 그 정도 기억은 사실과 다를 수도 틀릴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경찰이 피고인의 오른쪽에 서 있었는지 왼쪽에 서 있었는지 그런 정도 진술이 번복돼도 그것만으로 무죄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의 피해 부위가 계속 번복된다든가 피고인의 인상 차이가 계속 번복된다든가 이 정도가 아니라면은 경찰이나 피해자를 공격하는 것은 크게 효과가 없습니다. 무죄 주장을 할 때 피해자를 피해자로 부르거나 서면에 피해자로 기재하지 않는 것은 변호사들의 불문율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하철 강제추행처럼 불특정 다수로부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건의 경우 일부러 피해자라고 지칭합니다. 즉 피고인이 아닌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 따라서 그 범죄 사실이 존재함을 전제로 사건을 풀어나갑니다. 실제로 피해를 입지 않았는데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경우에는 경찰이나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 밝혀집니다. 최근에 지하철에서 그런 일 한 번 있었죠. 어떤 여성분이 불쾌해서 누구 한 명을 고소하고 싶었다며. 따라서 저는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면 먼저 양해의 말씀 구합니다. 피해자분, 우선 고통스러운 경험을 다시 상기시키게 하여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단, 당시 가해자가 피고인이 아님을 밝히려는 것이니 부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도 피고인이 만지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고 경찰의 지목에 의하여 범인을 특정한 상황이었다면 피해자에게 역시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범인일 수도 있다는 점을 계속 피력해야 합니다. 피해자, 왜 거짓말하세요? 이런 식으로 공격하면 피해자 당연히 열받죠. 아니, 추행당한 것도 억울한데 내가 왜 여기까지 와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지? 저 사람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역시 범인이 맞네 라는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저희에게 유리한 진술 나오기 힘듭니다. 결국 무죄 입증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증인신문을 잘해야 합니다. 증인의 답변에 따라서 추가 질문이나 기존 질문을 변형할 수 있는 순발력도 필요합니다. 저는 잘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무죄를 받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별거 없습니다. 제가 그 사건의 피고인으로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아니, 내가 변호사인데 성추행범으로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제가 할 수 있는 일 모두 다 하겠죠. 우선 저는 A씨 동선 그대로 직접 지하철 타봤습니다. A씨가 반대편으로 간 역에서 돌아가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경찰의 진술과는 달리 꽤 많은 사람이 되돌아간다는 점 확인하고 입증했습니다. A씨가 서 있던 곳 역시 일부러 여자 뒤에 쓴 게 아니라 역 동선상 자연스러운 곳이었다는 점 역시 입증했습니다. 지하철의 혼잡 정도, 모든 것을 제가 직접 경험하고 확인한 후에 주장했습니다. 증거 기록 뚫어지게 봤습니다. 동영상 닳고 닳도록 봤습니다. 경찰 주장대로라면 누구나 성범죄자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점 강변했습니다. A씨 변론 종결 후에 저에게 너무나 감사하다. 이번에는 무죄가 나오지 않아도 여한이 없을 것 같다. 라고 해주셨을 정도로 열심히 파고들었습니다. 저와 의뢰인의 이런 간절함이 무죄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A씨 사건을 기준으로 설명한 것이고 당시 상황, 범죄 태양에 따라서 그 핵심 포인트를 다르게 잡아야 합니다. 그러니 꼭 상담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강제추행, 유죄 입증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죄가 없다면 이렇게 불리한 상황에서도 결백함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결코, 절대,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안병준 변호사였습니다.